자, 자, 이번에는 주역으로 본 세상 해갖고, 난세영웅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 난세영웅은 누구죠? 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세영웅, 주역으로 본 어떤 사람이 난세영웅인가, 이걸 한번 보시고. 자, 이건 스승사도 되고요. 전쟁 또는 뭐 군사, 장수 이런 뜻도 돼요. 장수가 정하다는 거는 참고 인내하고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장인이라는 얘기는 숙련돼 있다. 또는 우리가 흔히 장인 그러죠, 왜? 아유,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 장인이야. 이런 건 숙련된 사람 또는 지혜스러운 사람, 현명한 사람, 이거 다 장인이라고 합니다. 장이래야 길하고, 이게 좋다 그 얘기고, 그리고 허물이 없다 그 얘기는 장인이라야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과 힘이 있고, 거기에 받쳐주는 실력도 있어야만이 길하다. 근데 왜 무구라고 그랬냐면, 허물만 없다고 했냐. 난세의 영웅으로서 그냥 끝나지. 크게 발전하는 캐는 아니기 때문에 난세 영웅 그래갖고 이순신에 비유한 겁니다. 자, 이걸 비유를 잠깐 해드리면 1, 2, 3, 4, 5, 6효, 6효가 있어요. 6효 중에 홀로 양은 요것밖에 없죠. 2효. 2효 독양. 혼자 양이에요. 그럼 주역에서는 홀로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도금과 독양을 핵심 인물로 봐요. 항상 그 캐에서. 그러면 이제 도금은 6개겠죠. 6개. 독양도 6개. 그렇잖아요. 12개에서. 그러니까 음이 여기 있느냐, 양이 여기 있느냐에 따라 하나 혼자 있는 거에 따라. 그래서 독양이 지금 어디에 있냐? 2호에 있어요. 2호는 상층이 아니고 하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전부 음이나 몸을 사리는데 얘 혼자 양이라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는 전부 움츠리고 있는데 나 혼자 뭔가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4개죠. 요거는 상층부고 요건 하층에서도 높은 자리. 요건 맨 밑이니까 이건 뭘로 봅니까? 그냥 백성. 백성 이렇게 봐요. 백성. 그 이제 요거는 우리가 난세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 이렇게 보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이 다 음이죠. 그러니까 음인데 맨 음이니까 4개가 뭉쳐갖고 노론 서론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당파? 사색당파. 몇 명입니까 지금? 4명이죠. 4명. 이 사색당파로 볼 수 있다. 그게 이 논리로 보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모든 걸 다 헌신해서 얘네들은 통밥만 질 때 나 혼자 또 누구랑 요거랑 요거는 비가 되죠. 음과 양이니까 뭐가 된다? 비가 돼요. 비. 그리고 임금하고 나는 여기 이제 임금자리에요. 오해가 나하고는 응이 되는데 정응이 아니고 음양이 바뀐 응이에요. 정응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밀어는 주는데 실질적으로 밀어주지는 못한다. 음이라 여기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하고 비가 됐다는 얘기는 친해져서 모든 백성하고 백성의 힘으로 이순신 장군이 나가는 상이 어찌 보면 지수 3이다. 그래서 원래 이순신 장군을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쾌가 난세용인 이순신 장군을 비유해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초육. 이게 이제 음이니까 초라고 있습니다. 초육. 육이라고 있습니다. 초육은 사출이율. 율은 군사를 부리는 때 뭘로 한다? 균율로. 군법으로 해야 하면 되는데, 만약에 군법을 안 하면 흉하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된다? 군법. 왜 군법을 합니까? 말을 좀 뭘 모르잖아요. 맨 밑이고. 그러니까 군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군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자, 우리 왜 제식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어보시면 상활은 이제 공자님이 들어서 좀 설명을 붙인 거예요.
사출이율 군사를 부리는데 율법으로 또는 군율로 해야지 군율을 잃어버리면 흉하다. 결국은 군대에서 망한다. 전쟁에서 패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2호, 요거. 이거는 제사 군제를 부리는데 중정으로 하고, 그래야 뭐하다? 길하다. 무고하니, 왕이 명을 몇 번 준다? 3번 준다. 왜 3번 줘요? 그만큼, 신뢰를 한다, 안 한다? 네, 신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상활, 제사 중길, 중정으로 똑바로 하는 것이 길하다면. 그래서 왜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대부분 같은 음식도 같이 먹었다잖아요. 왜 군사들 먹는 음식도 같이 먹고 잠도 거의 같이 자고 뭐 장군이라고 특별 대우한 게 거의 없습니다. 같이 했어요. 같이 활동. 자, 그래서 승천총냐니까 임금의 총애를 많이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왕이 명을 내서 회만방, 그러니까 나라를 모두 품었다 해서 처음에는 조그만 수군절도서였다가 이제 상군 수군절도서가 됐죠. 거의 해상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총명해서 총회를 해서 전체를 다 나라를 수군을 통제사를 이제 전부 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를 했죠. 이순신 장군이. 근데 이제 바로 위에 누구냐? 요건 이제 우리는 누구에 비유하냐? 원균에 비유합니다. 원균. 자, 원균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자기 혼자 나가서 싸우겠다고 막 상소를 올렸다가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때 도와주지를 안 했거든요. 원균 장군이 음해를 해서 결국은 싸우러 나갔어요. 싸우러 나갔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했죠? 그게 이제 사묘입니다. 나가서 뭐만 들고 왔어? 시체만 들고 왔죠. 이게 시체 아니에요? 시체만 들고 왔으니 좋을 게 없죠. 자, 시체만 들고 왔다는 거는 대무공화, 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망한 다음에 왕이 이순신 장군을 불렀죠. 불렀더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배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거 남은 거에 다 빠개먹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이제 사유로 넘어가죠. 사유. 이제 사유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사유로 갔어요. 사자찬이. 그러니까 찬은 우측으로 물러난다는 얘기는 조금 나가지를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음의 무슨 자리니까? 음자리니까 조금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2척 갖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거북선도 만들어야 되고, 단합도 시켜야 되고, 치료도 하고,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휴식이에요, 휴식. 잠깐 휴식하니 허물이 없다. 자, 좌차무구. 잠깐 외쪽으로 물러나 앉았다는 거는, 항상 상을 잃지 않았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전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항상이라든지 상식적인 걸 잃지를 않았다는 얘기야. 잠깐 쉬면서 뭘 했어요? 거북선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랬잖아요. 12척 갖고. 그래서 나중에 명랑 영화 보셨죠? 명랑 가서 한번 이기잖아. 명랑 가서 이기잖아요. 자, 명랑 가서 자, 오효는 이제 왕자리도 되고 이 사케의 가장 높으면서 핵심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오효 보세요. 전유금이거든. 이집업 언하니 무구다. 이렇게 썼어요. 자, 전유금. 그러니까 뭐를 잡는다는 게 사냥한다. 이게 사냥전자예요. 그 짐승을 뭐 한다? 사냥한다. 그래서 집원, 말씀을 받든다. 또는 말로 담판하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로 담판한다. 또는 그 사냥하는데 사냥을 여기로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전쟁을 해도 허물이 없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장자 솔사. 장자가
군대를 솔사. 아시겠어요? 군대를 몬다, 이게 몬다. 장자가 뭐합니까? 군대를 몰면 이 좋다는 얘기이고, 제자는 뭡니까? 자, 장자는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 굳이 따지면 이순신이 되고, 제자는 이순신을 시기 질투하는 나머지 세력, 뭐지요? 1요, 3요, 4요를 뭘로 비교할 수 있어요? 제자, 여시. 시체하면 정, 잘 참고 인내해도 흉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거 마지막 한 번 더 봅시다. 자, 여기서 얘기, 해석 보세요. 장자가 군대를 거느리면 이 중행으로서 간다, 그 얘기는, 중행으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행으로 간다는 거는 똑바로 제대로 간다, 이런 것도 되고, 잘 다스린다도 되고, 그러니까 주역은 전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도, 중용, 중하. 이 중이에요, 중. 중이 결국은 천시, 지리, 인하를 다 갖춘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중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행. 하늘의 때를 맞춰서, 하늘의 때를 맞춰서 사람과 백성과 친하게 놀고, 명랑이라는 그 급류에 피신할 수 있는 지리를 쫙 탐색해 가서 이길 수 있는 건 지리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싸우러 갈 때 난중일기에도 다 뭘 보고 갔어요? 주역을 보고 나갔습니다. 항상 주역. 중행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가장 뭐랄까 현명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중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자가 시체를 저게 들고 온다는 거는 쓰임이, 이건 사는 쓰임이에요. 부당, 쓰임이 마땅하지 않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장자가 나가면 이기고 제자가 나가면 패잔병이 돼서 온다, 이게 시체를 들고 오니. 그러면 오효에서 마지막 뭘 했습니까? 크게 전투를 해서 이긴 겁니다. 자,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죽었어요. 자, 6표 보세요. 6표, 여기에요. 6표. 여기가 이제, 사자, 사패 맨 위에 있어요. 대구는 이제 보려면 어쩌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죠. 임금이 명이 있어. 뭔 명이 있어요? 개국, 나라를 열었어. 승가, 가는 직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가는 무리가예요, 무리.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 없는 그 무리를 뭐라고 합니까? 불가, 도교 믿으면 도가, 유교 믿으면 유가, 이렇게 해요. 직가로 해석하시면 안 돼. 그 무리 또는 그 단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전쟁이 끝나서 일본이 이제 후퇴했으면 이제 농공 행사를 해야죠. 하는데 개국 나라를 여는데 그 무리를 이어봤는데 소인을 쓰면 안 된다. 그럼 소인은 누굽니까? 당파 싸움에 몰두한 사람. 아까 사색당파에 몰두한 사람들이 농공 또 행상하면 어때요? 제일 먼저 나머지 또 전부 지가 잘했다고 그러죠? 소인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썼어요. 자, 상말 보시면 알아요. 대군이 유명하다는 건 전공이에요. 제대롭게. 전공은 뭡니까? 전공은 제대로운 농공행상. 그러니까 너는 잘했는데 소인이다 그러면 재물로 때우고, 너는 잘하고 지혜롭고 나라를 위하면 관록을 주고, 이거죠. 그게 전공이요. 소인은 재물로 줘도 되고요. 대인은 관직으로 더 나라를 발전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전공이에요. 자,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은 필히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소인을 쓰면 나라를 또 어지럽힌다. 또 당파 싸움을 또 한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여기서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대승을 해서 전쟁을 끄는 거예요. 끝났을 때는 농공행사를 어떻게 농공행상을 잘하느냐. 여기 딸린 캐라가 제일 끝에 상 6회입니다. 그래서 주역으로 본
난세 영웅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